자, IM 럭키님께서는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금 입주장인 곳은 전세 물량이 더 늘겠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화면 좀 돌려놓고 더 늘겠네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입주장인 곳은 당연히 전세 물량이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결국 입주장인 곳 중에서 지금 저는 입주장인 곳들 그리고 또 직전에 많이 올라서 많이 떨어진 곳들 이런 곳들은 저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그 부분은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 타임만 명확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복짓는 심여사님, 취득세와 DSR이 완화되어야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말도 맞고요. 그렇지 않은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뉘앙스가 애매했는지 모르겠는데 취득세와 DSR이 완화돼야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투자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장의 투자 사이클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취득세와 DSR과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곳. 자, 그런 곳들로 선택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 투자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속도는 조금 느려지겠죠. 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해피걸님, 거래가 좀 될까요? 계속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조정지역 해제로 매도가 되길 바래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래는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실수요자들. 왜냐하면 지금 규제 완화, 조정지역 해제가 어떤 부분을 목적으로 한 거냐면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여져요. 지방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투자자라도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했던 것 같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냥 실수요자들만 움직인다. 근데 지금 해피걸린 같은 경우가 가지고 계시는 이 물건들이 과연 어떤 거냐.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매도 자체가 아주 잘 되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규제 완화가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도 그렇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신 거래는 풀리게 될 가능성이 맞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 외에는 나머지 상황은 사실 상승에 가깝습니다. 상승과 관련된 지표로서 판단하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거래는 분명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하니까 조금만 시간을 두시고 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라 팔긴 해도 워낙 초급매 가격이라 이거 사는 사람들 부럽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러워하실 수 있어요. 근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아쉬움이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매도를 하는 때 흔히 말하는 초급매 같은 거에서 원래 직전 최고가보다 뭐 1억 이상 떨어뜨려서 매도한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느낌상 1억 손해거든요. 물론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익 아니냐.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요.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조금 적게 보고 매도를 했잖아요.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승 또는 하락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상승하는 부분이 워낙 오랜 기간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폭은 적을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수익을 볼 구간이 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본인이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상황인 줄 아시나요? 다행이다라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행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오게 되면은 그때는 내 통장에 일단 현금이 들어와 있고 다른 지역도 떨어지죠. 다른 지역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서 결국은 내가 선호하는 지역, 지금 내가 샀던 물건보다 더 좋은 지역의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상황을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피걸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부럽다. 저도 동의를 하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렇게 팔고 난 다음에 그걸 살 수 있는 구간, 또 더 좋은 대상을 살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경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조금 시장 길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안 좋잖아요. 길게 보실 때가 됐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봄봄님이 질문하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실수요자는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금리 인상도 부담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금매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 초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향후 강동 송파는 둔촌 주공 입주장 영향이 클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실수요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제발 좀 타이밍 따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은 매수 시점을 잡고 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떨어진 속도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금리 인상이 너무 단기간에 급격히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실제 가격보다 더 낮추고 매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30% 떨어졌네, 40% 떨어졌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지난장 2008년부터 2014년, 13년 요때 전후까지 떨어진 것들, 물론 평균치긴 하지만 떨어진 폭을 보게 되면은요.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 약 한 30% 정도 떨어집니다. 평균치로. 물론 개별 물건들은 심하게 떨어진 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본범님 같은 경우는 매수 시점을 언제 잡아야 되는 시점을 잡고 따지지 마시고 금리 인상이 부담이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금매 중에서 기존의 직전 고점 대비해서 30, 40% 떨어진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그 이후에 더 떨어진 물건들이 누가 힘든 나온 물건이겠지만 그것을 잡는다는 건 신의 영역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고 더더구나 실수요자인데 지금 현재 한 30%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면 들어가셔도 좋다. 그걸 갖다가 잡겠다, 타이밍을 잡겠다, 신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향후 강동 송파는 둔주 입주장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게 그냥 1, 2천 세대도 아니고 만 세대가 넘는 엄청난 물량인데 그 물량이 나오게 되면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략들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원래 강동 송파를 들어가고 싶다. 둔주 입장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둔주 입장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만약 그때 수요가 튀어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은 지난번에 고더 그라시움처럼 물론 그때는 상승장이라고 하는 어떤 시기가 좀 달랐지만 어쨌든 그때 생각보다 덜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잡는 게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